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파상 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국정이 필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심이 갈라지고 민심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 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의장이 끝까지 본회의 사회를 볼 생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야당, 검찰, 언론의 파상 공격이 권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조국 가족과 관련된 몇 분에 대해서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 고용해서 갖은 인권 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청문회 그날 대략 압수수색을 시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바로 직전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날 소환 없이 기소했습니다.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의 그날 초유의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업무 중이었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자연인이었습니다. 현장의 검사팀장과 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가급적 신속한 압수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의 소유자였던 장관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 현장에 참관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부적절한 압수수색 집행의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연인입니다. 만약 조국 장관이 귀가해서 현장에 참관했다면 검찰은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집행 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명했습니다. 이를 야당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 위법행위로 탄핵을 소추하기까지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그 전화통화가 가장으로서, 집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당부로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십니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석은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법을 둔 취지는 공권력의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검찰 측에서
바로 그 얘기를 내놓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라면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 좀 보충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통상적인 자연인으로서 영장 집행 장소에서의 개인의 방어권 행사를 한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통상적인 당부냐 아니면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압력 행사냐라고 하는 점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저는 전화를 받은 검사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압수수색의 절차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조국 장관의 그 전화 통화 요구에 영장의 주인 검사는 뭐 아무 이상 없이 전화를 받았고 또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는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11시간에 걸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최소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연인으로서의 부탁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죠. 압력을 느꼈다고 전혀 그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한 언론 플레이, 피사실 공표 이거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야당 의원에게 누설하는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불법이 더 큽니까? 아니면 정말 전혀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뒤 전후 100% 조심하지 못한 전화통화의 그 부당성이 더 커 보입니까? 총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씨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총리께서 제청했습니까? 네, 제청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까? 부적절한 결정입니까? 네, 저의 의견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저의 의견을 포함한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셨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사퇴를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네, 지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가닥이 잡힐 거라 봅니다. 이 문제도 머지않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사퇴를 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검사한테 전화했다는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죠? 네, 그것을 형사소송법상의 당연한 권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주거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거주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휘를 할 수가 없죠. 그것이 검찰청법이죠. 지휘라고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청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입니까? 답하게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현직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검찰청법에 따르면 직접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아닐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어긋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상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김용판 서울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한테 전화했다는 것 때문에 조국 씨는 당시 김용판 즉각 구속 수사 가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국 씨 본인한테 해당 안 될까요? 이번 경우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인 가옥의 주거주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거주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국민들은 궤변이라고 느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 같은 거, 또 강기정 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 쪽에만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을 향해서 첫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저는 매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사법방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저께 총리께서 내놓은 그런 발언의 뉘앙스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사 특히 그 가택 압수수색은 과도한 것이었다 하는 여론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요.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조국 게이트, 조국 사태로 불리우는 이 어려운 문제가 저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쪼록 대통령이 국민 편에 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시각이나 태도가 편향적이십니다. 그게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조국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언급하셨더니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 케이오스를 겪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죠. 어디까지나 대통령은 국민 편에, 상식 편에, 정의의 편에 서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점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무겁게 검찰 개혁을 강조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신 것에 100% 공감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앞으로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법 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테니 국회에 맡겨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 개혁을 논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